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천산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92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육의 둔미려 6위의 집지 황후 지역에 대해서 같이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육 둔미려 물룡유유왕. 둔미려 물룡유유왕. 초육은 숨는 것이 뒤짐이라 위태로우니 갈 바가 있어도 절대 쓰지 마라. 상활 둔미지려 불왕 하재야. 숨는 것이 뒤처져 위태롭다 하는 것은 가지 않으면 무슨 재앙이 있으리요. 즉 가지 않으면 재앙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명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혀 위치로 보면은 63은 정은 아니죠. 초육은. 그 다음에 응은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적으로 설명하기를 둔미 하는데 꼬리가 남았다. 둔미 하는데 늦었다. 즉 은둔의 때를 놓쳤으므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혀 위치는 초육은 부당이라서 구사와 정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은둔의 시점이 늦어서 이제 꼬리가 잘리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황태영 교수님 이를 설명하시기를 초육은 부당이로서 소인배가 막 득세하는 초장에 나오는 음효이다. 따라서 둔세에 능하지 못한 효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때 둔미는 비례와 부패도 불사하는 위험한 소인변들이 등장하는 초창기라서 마치 피해 숨은 돼지 새끼들 가운데 맨 뒤에 숨고 있으니 다시 소인배에게 붙잡힐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런 둔깨 시절에는 위험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불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절에 소인배의 말을 듣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물룡유유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효사에서는 둔깨 안에서 이 초육효가 소인의 대표자라는 사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역은 소인들을 안에서 소인들에 의해서 존재하는 학문이 아니고 군자를 의해서 충고를 주는 학문이니까 이러한 충고는 잉태 시절에 즉 둔세 꼴찌로 잉태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꼴찌로 잉태하면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사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시기를 도망치다가 꼬리가 잘리는 위험에 처하게 되어서 가는 곳을 두지 말아야 한다. 꼬리는 신체의 뒤쪽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도망갈 때에 이 뒤에 있는 것에 미치지 못하니 잘못하면 꼬리가 미쳐 도망가지 못하고 잡히는 까닭에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이 둔미 꼬리가 잘리게 되는 이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갈 바를 둠에 유롭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물룡이죠. 움직이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지 않으면은 어찌 재앙이 있으리요.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산둔 자체가 물러나서 숨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갈 바를 두지 마라 이렇게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보면은 실천적으로 이렇게 숨는 게 뒤처지는 건지 아니면 도망치다가 꼬리가 잘리는 건지 그래서 도망을 빨리 치라는 말인지 여기 보면 도망을 빨리 치라는 말인지 이 물룡유유왕의 이 한자와 그 둔미의 그 미의 상관성에 대해서 이제 실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위를 살피겠습니다. 집지 용 항우지혁 막지승설 누른 쇠가죽으로 결박함이라 그 견고함이 벗겨져 이길 수 없으리라. 집용 항우 고지야. 결박하는데 누른 쇠가죽을 쓴다는 것은 고지야 뜻을 굳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효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6위는 중정을 얻었죠. 그 다음에 구호와 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설명을 보면은 6위는 중을 얻었고 바른 자리이다. 구호와 정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견해 대립이 주역은 일반적으로 군자를 위한 학문이라고 이야기했죠. 군자의 그 통치 전략 그 다음에 그 전략적 행동 지침을 주는 학문인데
여기에서 견해 대립은 군자가 스스로 숨고자 하는 의지와 결정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와 소인배의 유혹과 위협적인 권세가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견해가 크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장치천 교수님이 이를 설명하시기를 황소가죽으로 만든 끈으로 자기를 묶으니 풀 자가 없다. 즉 스스로 물러나 숨고자 하는 의지와 결심이 강해서 견고하여서 그 어떤 간섭도 막아내지 못하니 막지승설 그것을 풀어낼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사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시기를 황소가죽으로 만든 고삐를 써서 말을 붙잡아 매니 말이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즉 결론적으로 군자가 떠나가지 못하게 말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황태영 교수님은 실정주역 602페이지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주체 받는 사람이 군자라는 이야기죠. 설명하시기를 노란 소의 가죽을 써서 붙들어 맨다는 것은 은둔과 피세를 막으려는 소인의 유혹과 위협적인 건세가 확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묶어 들려는 뜻이 확고하다고 이야기하죠. 이에 비례하여서 굴하지 않고 탈주하여 구호를 따라 은둔하는 구의 정력과 의지도 매우 확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황소가죽을 찢고 탈주하지는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유기와 유고는 서로 정응하지만 그 공고한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또 돼지 새끼의 굳은 은둔 의지를 해소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전체적인 의미는 새끼 돼지를 쇠가죽에 꽁꽁 무어둔 통에 이 돼지가 그것을 탈출해 숨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즉 육인은 소인배들이 여기에 둔세를 막아서 은둔이 어려운 하계의 세요 중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강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천적으로 효를 받았을 때 이 집지 이제 묶어낸다 이 말이죠. 이 주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 주체가 이제 군자인지 아니면 소인인지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집지 이제 못 가게 막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인지도 실제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황소가죽으로 단단히 묶는 건 사실인데 이걸 결국에 벗겨내지 못하는데 이때 벗겨내지 못하는 시점에서 내가 어떠한 전략적 행동을 해야 될지 또 고민이 되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6기 효를 받았을 때 이제 이 전체 효와 상황에 맞게 조금 더 해석을 정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기존의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둔미려 물룡 유유왕 상활 둔미지려 부왕 하제야. 도망치다가 꼬리가 잘리는 위태로움에 처하게 되어 가는 곳을 두지 말아야 한다. 상활 도망치다가 꼬리가 잘리는 위태로움에 처하게 될 것이니 가지 않으면 무슨 재앙이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도망가다가 이제 꼬리가 잘리게 되는 위험이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천산동 본상이죠. 본상의 초효가 이렇게 변하면은 천화동인이 되죠. 이래 지게. 이 지게는 기본적으로 천풍구에서 왔습니다. 천풍구 시절에는 이렇게 상계인 건의 강건한 말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학계는 이렇게 있는데 설명하기를 제일 밑에 이 음을 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은 건의 말이 바깥으로 내달리고 하는데 맨 아래에 있는 음은 꼬리라고 이야기하고 이 상태에서 1이 2로 추일하니까 이렇게 잘림의 물상이 나오죠. 즉 리가 되어서 꼬리가 잘리게 되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위험은 천풍구 시절에서 1이 2로 추일하게 되면은 결국 음이 강하게 타게 되는 물상이 나오니까 이제 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갈바를 두면 이롭지 않다도 똑같이 1이 2로 가니까 리의 절단의 위험이 있으니 가는 곳을 두지 말아라. 즉 나아가지 않으면은 잘리는 이도 없으니까 불왕하제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꼬리는 신체 제일 끝에 있는 뒤쪽에 있는 것이다. 도망갈 때는 뒤에 있는 것이 미치지 못하니 잘못하면은 꼬리가 미쳐 도망가지 못하여 잡히는 까닭으로 인해서 위태롭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초육에 대한 설명이고 6.2를 보겠습니다. 집지, 공용 황후지역, 막지승설, 상활, 집용 황후, 고지야. 황소가죽으로 만든 곱비를 써서 말을 붙잡아 매니 말을 벗어나려고 해도 말이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 상활, 황소가죽으로 만든 곱비를 써서 말을 붙잡아 맨다는 것은 무릇 군자를 초빙함에 있어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만류하려는 의지가 그처럼 견고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군자를 초빙해서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좋은 사람을 묶는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집지의 그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천산두 물상에서 보면은 상께에는 건의 말이 있고 하께에는 간의 손이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건의 나가려고 하는데 간의 손으로 붙잡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효변하면은 천풍구가 되죠. 그 학계 손은 밧줄을 의미하죠. 그래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손의 물상이 나오고 간의 손으로 밧줄을 잡아서 제어하니까 곱비의 물상이 납니다. 그래서 집지의 물상이 나오는 거죠. 이 집지의 물상이 나오면서 용, 황후 지역의 또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가 본계인 천산둔입니다. 천산둔인데 이렇게 이제 그 12여 개 추위상에 이렇게 추위를 하면서 흘러가는 거죠. 가다가 보면은 마지막에는 끝에 공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어찌 보면은 그래서 둔께가 더 나아가면은 빗께가 되고 결국엔 곤이 된다는 의미인데 황후 누른 소의 성질이 둔에게 천산둔 시절에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풍기 시절에 이렇게 하나의 음이 있는데 이건 피부를 이야기하죠. 바깥 피부. 즉 곤의 천풍구의 1음은 곤의 피부를 감싸고 있는데 음은 표면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황후 지역에 물상을 도출합니다. 그러니까 곱비가 이렇다면은 곱비가 황소 가죽으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질긴 경우에는 말이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경우죠. 또 천풍구의 이 그 학계 구는 이렇게 이제 뒤집어진 태죠. 태는 뒤집어진다, 벗어난다인데 이미 뒤집어져 있으므로 태는 벗어난다는 의미인데 이미 태가 뒤집어져 있으면 벗어날 수 없다. 즉 막지승탈의 의미가 나온다 합니다. 승설, 승탈, 탈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에서는 군자를 초빙하여 머무는 것을 권하면서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황소 가죽으로 만든 곱비를 써서 말을 붙잡아 매니 말이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하느냐? 황소 가죽으로 만든 곱비를 써서 말을 붙잡아 맨다는 것은 무릇 군자를 초빙함에 있어서 그가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하는 의지가 그처럼 견고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그 초육과 6.2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초육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은둔함에서도 꼬리가 잘리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려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6.2에서는 이렇게 묶는 주체가 군자인지 소인인지 그 주체 또 무엇을 묶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필 필요가 있고 이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조금 더 실천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